정말 여기 와서 누가 제일 그 기억에 남습니까 물어보면 그 교회 집사님이. 예. 그때가 우리 애기가 어렸어가지고 그때는 그 주공 아파트에 샤시가 없는 데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뭐 주방에서 뭐 밥하고 할 때 애기가 벌렁벌렁 기어나가서 그 리모컨 같은 거를 거기다 떨어뜨리고 TV 보자고 보면은 리모컨이 없고 엄마 핸드폰도 거기다 던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 집사님이 본 거예요. 근데 나는 도와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이거를 뭐 누구한테 우리는 한 번도 누가 우리를 도와준 적이 없는 거를 도움을 받아본 그렇죠. 적도 없고 그러니까 손 내밀어 본 적도 그렇죠. 없고. 그러니까는 그때 상황에는 뭐 내가 샤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고 있는데 그 집사님 그때 마침 온 거예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그분이 교회에다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애기가 너무 위험하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농협 계좌번호를 불러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정말 나를 이 세상을 정말 따뜻한 세상이라는 걸 알려준 그치,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오늘은 단 3일 만에 북한을 출발해서 대한민국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분이 최초일 것 같습니다. 저는 2000년도 3월 25일 날 여기 3일 만에 한국에 도착한 박춘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유를 통해서 3일 만에 올 수가 있었죠? 정말 정보가 많이 없었죠. 저는 북한에서 뭐 이렇게 정말 상위층은 아니었지만 내가 뭐 먹고 사는데 이렇게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오리라는 생각 정말 1도 안 했었거든요. 고향이 어딘데요? 함경북도 원성. 아, 원성이면 네. 국경이잖아요. 국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좀 괜찮았을 텐데. 아니 장사했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그때만 해도 간부들, 그러니까 내가 간부는 아니었지만 그런 데 가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막 내가 이게 막 먹고 살기 막 어디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가 집에 온 거예요. 3년 전에 내 동생이 추석에 추석 지내고 나서 자기 그 와이프랑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 산소에 갔다가 그때부터 연락이 없었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춘삼이 소식을 알고 싶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싶으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5형제 이름을 다 대는 거죠. 동생이 부산에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동생을 만난다는 생각으로 그냥 무산에 가면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동생 잠깐 만나고 올게요. 그래서 주명서를 우리 발급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명서 일주일치를 발급받아서 이분이 정진 갔다가 그 바로 어떤 여자분을 또 데리고 무산에 나를 또 데리고 가는 거지. 그래서 무산에 갔더니 나 방에 있는데 자기네끼리 막 이게 그 방에서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이게 막 겁나하고 무섭고 하니까 이게 뭔가 내가 잘못 왔구나. 그건 알았고.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미 이제는 내가 나를 거기서 나를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나한테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생이 중국에 있으니 한국이란 말 1도 안 했어요. 중국에 한번 가서 동생을 잠깐 보고 다시 올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게 뭐 어떻게 가는지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갔다 다시 오는 거예요? 그날 새벽 한 3시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자고 있는데 깨우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나오라고. 같이 나갔어요. 난 무서운 것도 뭐 아무것도 무섭지 않더라고요. 내가 뭐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뭐 한국 가겠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잡히면 그냥 동생 아주머니가 와서 나 과제에서 이거 왔는데 나 모르겠다 이러면 될 판이라 나섰죠. 근데 이렇게 그때 3월만 해도 강이 이렇게 강 기슭만 얼었을 때고 거기서 이렇게 군대가 트 같은 데다가 이렇게 후레쉬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군인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군인이 오더니 저쪽에다 불을 이렇게 비치더니 저쪽에서 중국 쪽에서 누가 이게 저벅 이게 오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2명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거기 어필해 놓은 거예요. 그 사람 등에 엎혀서 건넜어요. 그냥 건너서 바로 또 건너니 거기가 그 무산 바로 옆에 하령? 네. 그 어떤 집에 새벽에 가니까 준비를 나를 이게 어떻게 이동시킬 준비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전화 통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동생하고. 야, 나 이 중국이라는 데 왔는데 도대체 나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나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나 집에 이게 키 이렇게 뭐 잠궈놓고 왔으니 지금 갖고 왔다. 그 내가 없으면 그때 다시 저거 해야 되니까 가야 된다. 빨리 와서 만나고 가자. 그랬더니 누나 조금만 있어봐. 이제 이 사람들이 내가 차를 보낼 테니 이 사람들하고 같이 오면 나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난 이게 하루만 있다 갈래. 그때 이미 그 남자 2명이랑 또 나 뒤에 타고 3명이 나를 이 한국 말하면 에스코트죠. 저기 심양이라는 데까지 갔어요. 갔는데 그때부터는 이게 조금 겁을 주는 거예요. 잡히면 어디 팔려갈지도 모른다. 누가 만나도 자기 말하는 대로만 말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겁이 나서 그렇게 하겠다 하고 새벽에 내가 갔으니 그 낮에는 지금 이게 나 이동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후 한 2-3시 정도 중국 그 신양이라는 데 도착한 거예요. 중국에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속꼬리 곰탕집인가 있더라고요. 아, 속꼬리로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 그릇 먹고, 그리고 난 이렇게 높은 집에 잠깐 대기를 시키더라고요. 나는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어디가 가야 된다. 그때까지 그랬었어요. 근데 딱 공항에 나와보니까 이게 뭐 무슨 발 무슨 행 뭐 이게 막 나온 거죠. 나 한국어 아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내 동생이 그때부터는 나랑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없죠.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계속 이게 나한테 겁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말 안 들으면 여기 보내버리는데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말 들어야지 않겠냐. 일단 나를 북한 사람이 행색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목욕탕 가서 막 목욕을 다 시키더니 나와서 또 이렇게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북한에서 올 때 머리 이렇게 길러줬어요. 그때 나이가 좀 어리고 하니까는 미용실 가서 막 머리를 이렇게 한국식 이렇게 커트 머리. 아줌마가 자기가 이렇게 줄을 설 테니까 나보고 옆에서 이렇게 누가 따라오나 이렇게 눈치를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무서웠는지 몰랐어요. 진짜로 나 이게 뭐지 갑자기 이게 갑자기 하루 만에 이게 생긴 일이잖아요. 고민할 새도 없이 나는 어떻게 할 시간도 그냥 없어요. 동생을 만나러 온 게 어떻게 공항까지 나왔어. 그래서 공항에 비행기 타고 여기 한국에 온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로 비행기 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틀 밤을 잤네.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일단 거기서 뭐 식사가 나오잖아요. 식사가 나오는데 그날 끝내 못 먹었어요. 돈이 내가 없는데 이 돈을 내야 되는 줄 알고 못 먹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비행기가 쓴 것 같았어. 이 사람들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저기서 이렇게 계속 나를 눈치 따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나오래. 방송으로 비행기 안에 박춘이라는 그 분이 있으면 진짜? 아직 공항에 안 들어갔는데? 그렇지. 근데 이게 어떻게 비행기표에 내 이름이랑 뭐랑 해서 다 이렇게 해서 국정원이 넘어갔네. 그러네. 박춘이라는 분이 계시면 누구 이게 마중 나왔으니 거기 오래는 거예요. 그래서 박춘이 설마 여기서 나를 알 사람이 없는데 박춘이가 또 있나? 나 아니겠지? 그러고 난 어쨌든 내리라고 하니까 저 사람 내리라고 하니까 내렸는데 그때 공항에 내리면 우리가 또 이게 차로 이동하는 게 있어서 그때부터는 이게 무슨 사람들이 이게 막 이렇게 나를 이렇게 에어쌌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죠. 그 에어싸서 내리니까 이미 거기는 이렇게 막 이게 막 몇 명의 사람들이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언니를 기다리고 있어. 그렇지. 그리고 나를 어떤 데다가 데리고 갔어. 데리고 가서 거기에 내 동생이 온 거예요. 뭐야, 언니네 동생이 완전 뭐 대단한 사람이었어, 북한에서? 아니, 그런 건 아니지. 완전 저기 말썽꾸러기였지. 그러니까 집집마다 말썽꾸러기들이 꼭 큰일 친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주민들 비행기를 전혀 탄다는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근데 언니는 아마 걱정 반, 기대가 반, 설렘 반이었을 거예요. 난생 처음 비행기 타보니까. 보지도 못했지. 근데 나는 그냥 나는 여기서 내가 어제까지도 내 이랬던 거를 아는 그냥 그 생각은 있었어요. 만약 내가 여기서 뭐 잡혀서 뭐 잘못되더라도 어제까지도 내가 북한에서 일을 했으니 얼마나 이게 절대 일을 했어도 내 생각하고 일하는 거랑 틀린 거잖아요. 근데 나는 항상 생각이 어제까지 난 이랬던 사람이니까 난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잘못한 거는 내 동생이 잘못한 거야. 나를 나를 여기 데리러 왔어. 그냥 그러고 무슨 겁나는 것도 없고 아무튼 뭐 되는 대로 되라 그러고서 왔는데 거기 이렇게 그 공항에 무슨 조사실일까요? 기자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니 오는 걸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방송 불고 기자들도 와 있었네. 아마 한 7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 사진 막 찍고. 그때 나는 왜 이렇게 사진 찍지? 거기서 이렇게
이름 맞나. 하긴 하고.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릴 때 네. 그 내가 갖고 온 여권은 거기서 그 어떤 사람이 너무 가져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왔을 때 언니 이게 한국이다 하고 딱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 아마 언니도 국경에 있었으니까 한국 드라마 봤을 거 아니에요? 한국 드라마는 어. 우리가 내가 살았던 데는 굉장히 이게 그 이런 아주 작은 시골 그 시골이 싫어서 나는 그 읍내 혼자 나와서 살았어가지고 이게 그 아침에 아침에 집에 오면은 그냥 정말 여기 모범 그냥 아무 정보가 없었어요. 그냥 북한의 네. 핵발갱이처럼 한국의 드라마도 안 보고 네. 그냥 국가가 하라는 그쵸. 대로 하고 하지 안 말라는 하고 거는, 예. 서구면 서고 그냥 그렇게 살았구나. 나는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안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뭐 한국에 간다거나 이런 건 전혀 몰랐었어요. 정말. 네. 조선에 대한 아주 나쁜 이런 걸 심어주잖아요. 막 그렇죠. 특히 안기부 하면 정말 걸어 들어갔다 죽어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황나라하게 고문을 한다. 근데 그 안기부에 언니 간다고 하니까 무섭진 않았어요? 이게 뭔가 이게 아는 게 있어야지 무섭거나 해야 되는데 나는 정말 아는 게 없으니까 아는 게 무섭지도 없어 않았어? 무섭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었고 어. 이렇게 차 이게 가는데 이게 우리가 보면은 차 가다가 신호가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왜 차가 계속 가지 왜 설까 중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정말 아주 천진난. 아무것도 모르고 내 동생이 그랬었어요. 누나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북한애처럼 우리 집이 아주 허름한 시골 동네 이렇게 초가집이라고 했죠. 네네. 그런 데서 이게 그 소똥하고 이거를 이게 쳐바르는 그 집에서 우리가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 말 한마디는 하더라고요. 누나 우리 그런 집에 살기 싫잖아. 그런 집에 살기 싫으니까 누나 좋게 하려고 내가 데리고 온 거야. 이제 갈 수도 없어. 근데 우리 엄마가 또 와 있어요. 우리 엄마도 나처럼 똑같은 이런 케이스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보다 엄마가 먼저 갔구나. 그쵸. 먼저 네. 없어졌네. 네. 근데 나는 엄마도 여기 온지 몰랐어요. 그냥 동생도 없어지고 엄마도 없어진 게 엄마는 한 열흘 전이에요. 그러니까, 언니보다 열흘 전에 그렇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동생만 여기 있다 좀 내가 안 했겠죠. 근데 엄마가 왔으니까 엄마를 찾아야 된다는 이 생각으로 나는 떠난 거지. 동생만 없어졌으면 이제 3년 됐는데 안 갔죠. 근데 동생이 엄마도 여기 네. 같이 있다 이러니까 일단 그럼 엄마 나 통화시켜줘 그랬더니 엄마는 지금 뭐 이런 조사받고 있어서 얘가 또 차분히 설명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면은 조사라는 거 받게 되는데 엄마가 지금 조사받는 중이라서 통화는 못해. 어쨌든 여기 오면 엄마는 만나게 돼. 그러니까 또 여기 와서는 엄마 보러 가는 생각으로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지. 국정원에 오니까 바로 엄마를 또 만나게 하더라고요. 엄마 국정원에 온 게 한 일주일 전에 들어왔더라고요. 와서 왔는데 우리 엄마도 갑자기 이렇게 거기는 우리 형제들이 3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엄마도 가겠다 그러고 엄마는 그 중국에 나보다 먼저 며칠 더 있었네 중국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 도망가겠다고 막 이게 그 이런 중국에서 그 갇혀 있는 집에 울타리를 막 넘었나 봐요. 넘다가 엄마가 무슨 기운이 있어 뭐. 네. 그래서 온 게 우리 엄마가 여기 그렇게 와 있었고 모르기도 하지만 불안한가 울기도 하고 또 이게 천진난만하게 또 이게 뭐 이렇게 뭐 불이 많이 켜져 있어요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갑자기 웃다가 울고 있고 이러니까 이 차 이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게 정신병인가 했을지도 그치, 몰라요. 막 신기하다가 갑자기 엄마 생각했다. 또 북한에 있는 형제 생각했다. 네. 가족 생각했다. 그럼 나는 여기 며칠 있다 집에 갑니까? 이렇게 막 내가 질문했던 것 같아요. 나처럼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여기 올 때는 내 여기 와서 정말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다 왔을 텐데 내가 여기서 나하고 자랐으니까 여기서 살아야지 어디를 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여기 갖다 놓으니 얼마나 내가 놀랬겠어요. 아마 국정원에 조사받을 때 거의 한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는 계속 집에 가겠다 했던 것 같아요. 보내달라. 치킨도 가져왔다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했어요. 내가. 언니 그럼 뭐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내가 안 오고 싶은데 날 데리고 온 게 이 사람이 데리고 온지 알았어요. 이렇게 나를. 그러니까는 잘못했으니까 나 집에 보내달라. 그 정도로 내가 몰랐어요. 내 동생은 거금을 들여서 누나를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언니는 그때 당시 북한에서는 결혼을 안 한 상태예요? 북한에 있을 때 우리 말하면
한 회사마다 다 이렇게 한 명씩 네. 군안정부에 동원되는 게 있잖아요. 네, 글 쓰러 글씨 글을 잘 쓰는구나. 네. 잘 쓰지는 않는 지금은 이래도 좀 회사마다 좀 이쁜 사람 그쵸, 많잖아요. 북한에서는 네. 회사마다 좀 어. 이쁘고 네. 연모가 단정한 네. 사람들 뽑아가지고 자기네 서류 이게 맞아. 정리하러 네. 시한정부에 보내잖아요. 네. 그 일을 하셨구나. 그 일을 제가 거의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엄마 집에 가기 싫은 거죠. 왜냐면 가면 당내 살려 불 떼야 당내대로 되고. 이게 뚝뚝 해야지. 허름한 먼지, 집방 들어가기 싫고. 들어가면 먼지가 이따만큼 있죠. 근데 또 난 군안전부는 거기 숙소를 하나씩 주니까 있었었는데 안전부 안에 있던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했어요. 아, 근데 그 사람이 결혼하고 1년 반 만에 그 사람 그렇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동생이 그거지. 혼자 있는 누나가 안쓰러워서 이제는 새롭게 대한민국에 와서 새 삶을 좀 선택해서 편하게 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엄마한테서 소식을 들었겠지. 다른 형제들도 있지만 언니를 먼저 찾게 된 게 아마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또 형제들도 다 이게 가족 딸린 가족이 있잖아요. 옆에 네. 남편이 있다든가 그렇죠. 네. 와이프 있다든가 자식이 있다든가. 그렇죠. 언니가 북한의 안전부에서 일을 했잖아요. 글을 썼기 때문에 북한의 안전부 하게 되면 사람을 잡아다가 엄청나게 때리잖아요. 엄청나게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정말 동생처럼 하던 친구가 그 친구들이 막 이런 동선 같은 거 이런 동선 팔았구나. 예, 그거를 팔아서 누가 이렇게 꼰질러 갖고 이게 잡힌 거예요. 우리 엄마랑 있는 집에 가서 밥도 잘 먹고 나도 그 집 가서도 정말 이렇게 살다시피 했었고 했는데 동생처럼 이 친구가 이게 잡혔을 때 제일로 마음이 어느 정도 맞으냐면요. 나는 그게 모르는 사람이 맞는 거면은 그냥 그냥 저거 했었는데 이름이 영철이었어요. 죽었어요. 그 친구 너무 매를 많이 맞아서 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우리는 외신가라는 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선이 이렇게 끼어요. 그러면 이 선이 이렇게 당기잖아요. 그치. 이렇게 예. 꺾잖아. 그게 꺾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차마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이게 눈 뜨고는 아는 사람이 그런 고통을 받을 때는 우리가 눈 뜨고도 못 볼 그런 처참한 상황을 북한의 안전부라든가 그렇죠. 특히 보위부 들어가면 그 예심이 더 심해져요. 안전보다는 보위부가 더 심한데 그런 그 조사 기관인데 대한민국도 일단은 우리가 그 합동조사본부잖아요. 합동조사본부에서 조사한다 할 때 겁이 나진 않았어요. 대한민국 국정원에 들어와서는. 아니요. 나는 겁나지 않았었어요. 나는 내가 할 말 다 했어요. 나는 여기 내가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같이만 일단은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 말만 했었고 한 건 줄 테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좀 잘 알아보라고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덕방에. 갇혔다고 해야 되나? 그치, 갇혔죠. 네. 갇힌 건 맞아요, 덕방에. 근데 일주일을 또 여기는 또 왜 쉬는 날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죠? 공휴일은 딱 조사를 또 안 해요. 난 거기 혼자 있으래요. 그러니까 나는 갑자기 오는 사람인데 있는데 이게 빨리 나는 이 직장 가야 되는데 집 키도 갖고 왔는데. 그치. 북한에서 하루만 안 나가도 단련대 가야 되고 비판감에 올라가고 하는데. 그렇죠. 여기 한국 같으면은 이게 잘 가져간데 뭐 기준품 같은 거 돌려주는데 여기 오는 줄 알았으면은 그거를 좀 가족들한테 주고 왔으면 얼마나 그게 지금 제일 지금 마음이 아프거든요. 언니도 오빠도 진짜 못 먹고 못 사는데 그 시골에서 그럼 내가 그 모아놓은 돈을 좀 주고 올거 이렇게. 데리고 오는 사람들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어떤 땅에다가 묻어놓겠어요. 결혼하게 되면 이거를 우리 집은 이미 못 사니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내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내 살림에 좀 보태자. 그렇죠. 결혼해서. 그거를 묻어놓은 것도 아깝고 지금 항상 그게 조사받으면서 그 생각뿐이야. 묻어놓고 내 재산.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 조사받을 때 난 여기 안 가면 안 된다. 내가 거기 어디 땅에다가 뭣도 묻어놨고 집에 지금 돈이 얼마 정도 있다. 그거를 지금 빨리 이게 언니들한테 줘야 되고 그 얘기를 다 했었거든요. 나는. 그랬더니 묻더라고요. 이렇게 조사받다가 이렇게 순진한 사람을 처음 조사하거든요. 한국에 가야지. 요 일도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여기다 갖다 놨으니
그게 얼마나 아깝겠어. 내가 먹지 못하고 안 쓰고 모아놓은 건데.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책이 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 땅에 파묻어 놓은 재산밖에. 재산이라 하기는 너무 이게 저거 한데 그래도 북한에서는 재산이지. 이렇게 북한에서는 벼 있잖아요. 벼를 벼. 주재원이라고 해요. 주재원이죠. 고인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주재원이 굉장히 관심한테 많았었어요. 이쁘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여자는 이뻐야 돼. 어디 가나 여자는 이뻐야 돼. 아무튼 그 생기면 알아요. 언니 나도 북한에서 살아왔잖아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빨리 여기 한국에 이렇게 막 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우리 증명서를 떼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되고 이 서류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부에 여쿠 국에 떨어지는 네. 시간이 일주일 근데 걸리는데. 이 주재원이 거기 또 어떻게 발령난 게 그 이부의 그 대빵이 뭐죠? 그래서 바로 가서 하다 보니까 나는 여기 그게 완전 아니었으면 빨리 내가 왔구나. 그러다 보니까 증명서라도 내가 늦게 나왔으면 여기 안 왔을지도 못 왔을지도 몰라요. 그분이 증명서를 바로 가니 떼주라 그래서 1시간도 안 돼서 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날로 해서 어머죠. 이 통화가 되니까 나중에 이게 우리 언니한테 어디 한번 가라 그리고 그랬더니 그걸 다 누가 파갔어? 파가 없더래요. 살던 그게 숙소에는 이미 한 일주일 되니까 그걸 다 정리하다 보니까 아마 증명서를 발급해준 그 주재원한테 언니가 갔었나 봐요. 그랬더니 자기가 증명서를 떼줬다는 얘기는 정말 하면 자기 이게 뭐가 지나가는가? 그러니까 지금 언니한테 들었나 봐요. 준이가 지금 한국에 갔다. 2번 다시 오지 말라고. 자기 아는 척 하지 말라고. 나중에 가족들이 지금 다 왔어요. 아니요. 거기 이제 언니 1명이랑 오빠 2명. 그리고 그때 그냥 어머니하고 언니만 오고 거기서 딱 끊어졌구나. 더 그렇죠. 놀랐구나. 아니죠. 그 후에 또 우리도 또 연락해서 데리고 올까도 했는데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대포도 없었고 또 이미 내가 올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경계가 이렇게 심하지 않았었는데 오자 그러면 겁시도 나고 하니까 올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만 보면 대한민국의 언탈북민들이 백포가 진짜 하나같이 세지 않고는 그 길을 선뜻 선택을 못해요. 네. 변기에 앉는 거를 나는 몰랐어요. 근데 중국에서 나 오는데 막 높은 신발도 줬을 거고 막 이쁜 것도 막 입히느라 입혀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처음에 여기 와서 변기에 나는 그거를 올라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신발이 이미 구두가 있으니까 그게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 위에가 조사받으니까 누구한테 그거를 남자들이 조사를 했잖아. 물어볼 수가 없어서 못 물어봤고 우리 엄마를 조사하고 다음에 같이 합치더라고요. 조사 다 끝난 다음에. 근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변기 턱 앉아서 이게 멀리를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예요. 엄마 그거 그렇게 보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배웠다니까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배웠대? 언니가 똑똑하다 엄마. 나는 중국에 일주일 있었고 어찌됐든 뭐 이제 다시는 북한에 갈 수 없다라는 거 이미 이제 알고 있고 뭐 이제는 그때 우리만 해도 5개월을 있었어요. 국정원이 한 2달 있었고 하나원에 단결 있다 보니까 한 5개월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나도 생각이 바뀌기도 했고 그동안에 잘 왔네 그냥 또 북한에 있을 때보다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나는 누구보다 더 잘 돼야 돼. 누구보다 나는 더 이게 올라가야 돼.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밥은 누구나 다 먹고 살잖아요. 내가 여기 밥만 먹고 살자고 여기 온 거 아니기 때문에 이왕 여기 이렇게 와서 있는 거면은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다고 하니 그래서 나는 정말 여기 와서 애기들 임시 8개월까지 파출부 다녔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없더라고요. 여기는 뭐 컴퓨터로 다 할 수 있는 일이어가지고 내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봤더니 이렇게 벼룩시장 보니까 파출부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근데 내가 또 잘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정선하게 깔끔한 거는 굉장히 잘해요. 그러고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해서 이런 건설회사 이런 대리석을 만드는 회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멋있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봤던 중에 제일 멋있는 집이에요. 아직 강남 뭐 누구의 멋있는 집에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 집에서 파출부를 하다가 검은 빨래랑 흰 빨래랑 같이 분리를 해서 빨아야 되는데
회장님이다 보니까 와이셔츠 뭐 이거 비싼 것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다 때려놓고 빨래를 한 거예요. 흰 옷에 까만 물, 이 까만 옷에는 이게 같이 이게 뭐 어떻게 물로 그 이제는 20년 전인데 그분들이 이게 그때 벌써 물 세탁 예, 그 썼더라고요. 이게 이중으로 된 지금 나오는 거. 그걸 내가 이게 금방 북한에서 막 나온 사람 그거 어떻게 우리 이거밖에 예. 못하는데. 그래갖고 그 사고 쳤는데 얼마나 그때 또 물론 그 사장님도 사실은 당황스럽기도 했을 텐데 일부러 사친 게 아니고 실수였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또 다행히도 좋게 봐줘서 북한에서 오다 보니까 사실 전화번호를 바꾸면 그 사람이 난 못 찾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일 끝나고 오는 길에 통일사에 들려서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제가 다. 그 팥주부 아침에 하고 오면서 이 사고는 쳤는데 이거는 어떻게 수습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다가 이분이 나를 못 찾게 전화번호를 오는 길에 바꾼 거예요. 사장님들이 그러니까 집에 안 가는 모양이에요. 그분들 집하고 우리가 10km밖에 안 됐었는데 우리 집은 모를 리가 없어요. 난 사고 치고 그날 받은 일당을 그분 책상에 놓고 그냥 온 거잖아요. 그 옷이 가치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그게 얼마큼 큰 가치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오늘 이렇게 무섭고 겁나고 이 실수한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돈 놓고 오면서 전화번호 바꿔갖고 온 거잖아요. 3일 있다가 그 교회 집사님, 나를 그 집에 소개해준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전화번호 바꿨어요? 이러고 온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한 거죠. 사실은 이게 흰 빨래하고 검은 빨래를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울코스에 넣고 해야 되는 걸 모르고 그냥 다 한 번에 때려 넣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한 거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 회장님이 됐다고 괜찮다고 다시 오라고 이렇게 한 그동안 거예요. 일 잘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일 내가 잘한 것보다는 내가 그 아기를 그 임신 8개월 때 이게 그 배를 붙잡고 팥주부를 하는 그거를 아마 안쓰럽게. 회장님이 그러니까 뭐 내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 쓸 수가 없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저렇게 아기 임신해갖고 일하는 사람을 봐서 원래는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다른 사람들 그 시간대 하면 한 3만 원인가 4만 원인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냥 맨날 이게 5만 원 주고 또 어떤 날은 또 가끔씩은 거기다 밥 사 먹으라고 5만 원 더 얹어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를 도와준다 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온 건 아시고. 알죠? 지금은 주소도 모르겠고 전화번호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내가 이제는 여기서 살았던 날도 많고 정말 내가 돈을 여기서 번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들게 벌고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연락이 된다 그러면 그 회장님을 한 번 더 보고 싶고 한번 그때 내가 실수했던 거를 통화라도 하고 싶은데 이제는 또 이게 전화번호도 모르겠고 해서 참 그 회장님이 고마웠던 것 같아요. 아유, 그랬구나. 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네. 돈을 벌면서 은행에 이렇게 적금이랑 해본 적은 있나요? 꾸준하게 하죠. 북한에서는 우리가 은행에 적금 같은 걸 못 했잖아요. 적금이 뭐예요? 우리는 저금소라고 했었던 저금소. 예, 저금소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또 이게 그러니까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뭐 옥수수를 한 대 팔아서 뭐 나가서 뭐 사 먹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우리가 뭐 돈을 갖고 있을 수도 없었고 저금소에다 저금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정도의 그게 없어서 그리고 난 나 같은 경우는 대성공사 그 조사 받을 때 북한 사람들이 오면 워낙 정말 잘해주잖아요. 새끼 따신 밥 해주고 여기 나와서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다 벌어서 내가 사서 하자 그러면 그게 얼만큼의 우리한테 혜택을 준 거에 대한 거를 이제는 알겠잖아요. 처음에 오게 되면 도움의 손길도 그렇죠. 그렇게 많아요. 도움을 정말 크게 받았던 게 정말 여기 와서 누가 제일 그 기억에 남습니까 물어보면 그 교회 집사님이 예 그때가 우리 아기가 어렸어가지고 그때는 그 주공 아파트에 샤시가 없는 데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근데 아기가 막 기어나서 엄마가 뭐 주방에서 막 밥하고 할 때 아기가 벌렁벌렁 기어나가서 그 베란다 기어나가서 리모컨 같은 걸 거기다 떨어뜨리고 TV 보자고 보면은 리모컨이 없고 엄마 핸드폰도 거기다 던지고 이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 집사님이 본 거예요. 근데 나는 도와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이거를 뭐 누구한테 우리는 한 번도 누가 우리를 도와준 적이 없는 거를 도움을 받아본 그렇죠. 적도 없고 그러니까 손 내밀어 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때 상황에는 뭐 내가 샤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고 있는데 그 집사님 그때 마침 온 거예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그분이 교회에다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기가 너무 위험하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훈이가 너무 위험한 속에 지금 살고 있다. 애가 베란다에 계속 가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베란다를 해줍시다. 이렇게 헌금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돈이 이제는 한 20년 됐으니까 그때 7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70만 원 교회에서 보내준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막 그때 고마운 거는 당연한 거고 어떻게 이거를 나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내 아이를 위해서 진짜 그 위험하니까 그 베란다에 손 놓고 하다가 애기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거를 본 거예요.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하는 거예요. 계좌번호가 뭐예요? 그랬더니 통장을 받아본 게 없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하나원에 나올 때 통장 다 주잖아요. 통장 계좌번호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은행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통장에 보면 어떤 은행마다 지금 보면은 다 둔둔한 민족은행 뭐 이런 게 써 있잖아요. 근데 나는 거기다가 예? 여기 둔둔한 민족은행이요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도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도 내가 민망할까봐 웃지 안 웃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한 번 더 저거 그 맨 앞에 거기에 무슨 농협 국민에 써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 진짜 농협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 계좌번호를 불러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정말 나를 이 세상을 정말 따뜻한 세상이라는 걸 알려준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그때가 내가 그 아기를 낳았을 때는 29살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할머니인 줄 알았대요. 진짜? 네. 언니가 어딜 봐서? 이렇게 평상에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워낙 좋으니까 꾸미고 이뻐진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애 둘이 있었으니까 애기들 이렇게 평상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를 이렇게 찾아주는 데 없으니까 그냥 머리도 이게 막 뽀글이 머리 하고 있었고 진짜 거금을 주고 9만 원 주고 옷을 사 입었는데 내가 사 입은 옷을 어떤 모임에 가니까 똑같은 70 먹은 할머니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랬으니 나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미용실도 다니면서 훈이 엄마가 젊으니까 지금 이런 머리 하는 것 미용실도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밥 먹을 때 가서 먼저 이게 계산 먼저 하고 이런 법도 그분이 알려줬죠. 식사 문화를. 그렇죠. 그분이 다 내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처음에 나올 때 정말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그렇죠. 어디 가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또 아는 건 없는데 일단 이 사회를 부딪혀야 되니까. 그렇죠. 제일 좋았던 게 그 애기들이 내가 북한에서 이 애기를 낳았다면 이 애기들은 어디 가서 이게 뭐 이게 바닥에 흘러다니는 강날이나 집어먹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뭐 진짜 뭐 애들 안 먹어서 걱정이고 그죠? 그렇잖아요. 뭐 애들한테 먹이려고 그러면 애들이 안 먹는다 그러고 진짜 이런 애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대한민국에 오기를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은 정말 와 진짜 내가 북한에서 애기를 안 키우고 여기서 애기를 키운 거에 대한 그런 감사함. 감사함, 자부심 또 한국에 정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왔을까 이런 생각. 근데 언니가 잘 온 게 아니잖아요. 동생 때문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동생한테는 고마워하고 있어요? 동생은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또 캐나다에 가 있다 보니까 항상 그 친구한테 그 동생한테 고마운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이 옆에 있어야지 뭐 할 텐데 그래서 뭐 누나가 잘 사는 것만으로도 동생한테는 이쁘게 잘 사니까 동생도 뿌듯해하고 누나가 잘 살아 고맙다 이런 얘기는 하죠. 아이들이랑 키우다 보게 되면 말 안 들을 때 있잖아요. 거의 그럴 안 때면- 듣죠. 예. 거의 안 들어요. 잘 듣는 적이 없죠. 거의 안 듣죠. 그럴 예. 때면 아이들 욕할 때, 야, 북 한 번 해버린다 이런 말 해봐요? 난 그런 말은 해요. 너네 엄마가 살아왔던 세상을 얘기해 줄까?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내가 살았던 알잖아요. 내가 시골에서 정말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못 살았고 저 그렇게 살았어요. 그걸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내 애기들한테는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그런 세상에 애들 보내겠다 이런 넉질도 말 안 해봤어. 자체도 나 하기 싫었어요. 북한이란 나라가 그렇게. 예, 안 했어요. 안 했고 하기도 싫었고 아무튼 너네는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사니까 그럼 아이들은 엄마가 북한의 고향인 건 알죠? 알죠. 알죠. 알고 애들이 나가서 우리 엄마가 북한에서 왔어 이런 얘기 안 해요. 우리 엄마 아빠 북한에서 오신 분이야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도 보게 되면 주변에 아직도 내 주변에 아는 동생이나 이런 친구들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이 대부분 자기 부모의 고향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우리가 이렇게 막 얘기하다 북한 얘기하는데 아이가 들어오잖아요. 말하지 말라 그래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커서 북한이란 사회를 이해할 때쯤 되게 되면 털어놓으면 털어놓지. 지금 현재는 그 아이한테 엄마의 고향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대요. 근데 지금은 그 애들이 이제는 큰 애가 지금 23살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애들이 가끔씩 이게 우리 집에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데 그때 우리 집 와봤잖아요. 네네. 그 지난주에 우리 그 큰애 친구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원 없이 먹으라고 내가 이게 너네 시킬 만큼 시키라고 이게 막 해주고 했는데 우리 큰애가 난 시킨 적도 없고 아무것도 애들한테 한 적이 없는데 야 너네 우리 엄마 고향 어딘지 알아? 이제 23살인데 이제 하더라고. 북한에서 왔어. 근데 너네 이렇게 잘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사는데 친구들이 반응해. 네. 너네 집이 이렇게 왜 이렇게 깨끗해? 이게 뭐 모델하우스 같아. 막 이게 애들이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는 우리 엄마가 이제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와서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있는데 얘기 안 한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언니 어땠어요? 감동이죠. 진짜 내가 그러니까 이 감정이 아들한테서 인정받았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들이 항상 그 내가 물류 사업 할 때도 그랬었고 우리 엄마는 사업하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일하는 사람이야. 항상 그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 애들이 그날 막 하게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막 하게 뭐 자기네끼리 뭐 회도 시켜 먹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우리 엄마가 이거 다 우리 엄마가 오늘 이거 썬 거야. 딱 이렇게 하면서 그 북한에서 오신 분이야 이 말 하기 전에 너네 애들이 그러더라고. 야 너네 집이 왜 이렇게 좋아? 막 이렇게 그 얘기 하니까 얘가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 고향이 어딘지 알아? 우리 엄마 고향이 북한에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들이 진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애기들은 그래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항상 이게 그 좀 이렇게 약간 조금 뭐 편견이 있어요. 와 너네 부모님이 열심히 살았나 보다. 그래서 애가 그 얘기를 듣고 싶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제 애들 잘 키웠네. 내가 우리 애들이 다른 애들보다 공부나 뭐나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월등하게 잘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애들이 참 당당하게 부모를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됐다는 게 정말 1100번. 예, 내가 동생 때문에 정말 내가 여기 온 거에 대한 나한테 어떤 운이 있었길래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아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성공에 비하면 그렇죠. 정말 네. 미약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손으로 와서 대한민국에 그렇죠. 와서 이렇게 잘 살아가면서 그 자식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이런 부모로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 수 있음에 대한민국에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하며 살아야죠. 왜냐면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똑같잖아요. 경로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경로는 다 서로 틀리지만 와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좋게 이런 정말 이런 좋은 옷에 좋은 집 쓰고 살면서 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열심히 살면서 대한민국에 또 자 세금도 잘 내면서 보답하는 길로. 보답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또, 언니 사업 잘 되고 있죠? 그럭저럭 뭐 요즘 뭐 불경기니까 그럭저럭이 아니고 잘해야죠. 시작을 했으면 잘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밥은 누구나 다 먹고 살잖아요. 밥 먹자고 내가 여기 대한민국에 처음엔 밥 먹자고 왔지. 그렇게 왔지만 또 여기서 정말 내가 열심히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하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정말. 그래서 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잘해서 정말 잘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 사람들이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그러거든요. 와, 북한 사람들이 악발이라고 네. 어떻게 빈손에 와서 저렇게 빠른 그렇죠. 시일 내에 저렇게 자기 것을 만들어 가냐 하는데 저는 그것도 정말 아마 북한에서 없이 살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들이 뭔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그게 더 갈망이 크지 않는가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춘희 언니의 마지막 스토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정말 아들을 열심히 키우고 있고요. 앞으로도 사업이 대박 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